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월동 준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코인 시청하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805만 3천 원으로 전날 대비 4.46%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이 34만 2,050원으로 전날 대비 1.7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67만 8천 원으로 전날 대비 4.29% 하락했고요. 리플이 232원으로 전날 대비 1.75%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2,700원으로 전날 대비 1.14%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1만 8,160원으로 전날 대비 20.80%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6,010원으로 전날 대비 7.81% 상승했고요. 퀀텀이 11,605원으로 전날 대비 2.74%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 소식으로 다들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물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런 큰 호재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서게 된 것 사실상 수급상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마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조작한 과거의 이런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HSBC 홀딩스의 글로벌 외환거래 책임자였던 바로 이 마크 존슨이 에너지 업체에 35억 달러어치 환전 주문을 미리 알고 바로 파운드를 대거 사들여서 환율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거래한 이른바 선행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바로 상품 시장의 보관이나 운송 등을 인프라 시설을 소유해서 가격을 폭등시키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보 금리 조작 사건도 있어요. 리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금리 산정의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생 상품이나 대출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800조 달러에 이르는 이런 큰 리보가 주요 은행에 의해서 금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들이 좀 양심적으로 해야지, 수급상 기관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수급상 굉장히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이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좀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잘못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양심에 맡기면서 돈도 좋지만 선진적인 금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그래서 송금이나 결제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 유통을 만든다. 정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거래소를 금지하고 또 ICO를 금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추적하기 용이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의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약간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자기만의 화폐를 만든다는 걸, 러시아가 바로 자국의 이런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것과 좀 유사한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분석을 해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이미 뭐 1200종에 달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드포크로 이번에 또 새로 또 분할도 되고 2x까지 분할되면은 비트코인만 해도 뭐 4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되고 많아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긴다고 해서 뭐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이 중국에서 만든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덩치가 커지는, 볼륨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좀 소폭 하락해 나가는 또 피로감이 있었죠. 계속 혼자만 상승하다 보니까 네. 하락해 나가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다른 암호화폐들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승세로 나타났고, 뭐 특히 모네로 같은 경우 20% 넘게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좀 주목해 보실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바로 새로운 이더리움 OS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생산 코드로 이제 새로운 버그나 뭐 취약점들을 공략해 나간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10% 전후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7%, 8% 올라가는 급등 양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러시아 정부가 ICO의 법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180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협회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에서 진행된 ICO에 근거한 결과라며, 이 모든 것은 ICO의 입법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었죠. 현재 러시아는 내년 7월까지 명확한 ICO 규제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슬란드 인기 가수 비오크의 최신 앨범은 오직 암호화폐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통화로는 구매가 불가능한데요. 비오크는 아이슬란드 싱어송라이터로 2010년 음악계 노벨상인 폴라 음악상을 수상했죠. 또 2000년도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비오크의 이런 특별한 행보에 대해 미국 영화배우 케빈 베이커는 이건 단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한 결정이라며 비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비트코인으로는 받지만 신용카드로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신용카드와 같은 다른 종류의 지불 방식보다 훨씬 처리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적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6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300명의 학생 중 10명의 부모가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경제TV에서 3부에 걸쳐 방송한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결제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도 아쉬운데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